근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취지는 그 공동회적인 북한을 공동의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공동의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동의 친구가 되자. 라는 거란 말이죠.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는 평화네트워크라고요. 조그만한 시민단체입니다. 1999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고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평화네트워크가 만들어진 배경은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는 대기근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남한에서는 IMF 외환위기가 터져서 북한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남한의 많은 주민들도 또 뭐 실직이라든지 소득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달픈 것일까?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루빨리 이 땅에 좀 평화가 정착이 돼서 이 전쟁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남북한 양측이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자원을 우리 그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소박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지가 3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인지 그 정의, 목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남북미 3자가 합의한 게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이제 뭐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했는데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가 북한이 핵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이중용도 프로그램까지 폐기하는 게 비핵화다라는 건데 북한은 그게 뭔 비핵화냐? 그럼 무장해제지. 그러면서 이제 그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은 그 한반도 비핵화, 북한식 표현으로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북한의 핵포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위협도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한반도 비핵무기지대, 줄여서 한반도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지대는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는 합의된 정의도 없고 목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비핵지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정의와 목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갖고 해낼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존재해온 비핵지대를 한반도 핵 문제의 핵보로 삼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한반도 비핵시대라고 할 때 이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한이 각자 만드는 핵무기도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여기다 핵무기를 갖다 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의 부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남북한이 핵을 안 만드는 만큼, 그죠? 갖고 있는 건 포기하는 것만큼 뭐예요? 당연히 핵보유들은 남북한이 안전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남북한이 또 약속하는, 이건 일반적으로 다른 비핵지대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그 1992년도에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포괄적이되 구체적인 합의와 단계적이되 복합적인 이행, 이걸 갖다가 잘 프로세스를 짜는 게 중요하겠죠. 그를 위한 대전제 중에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를 잡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 왔어요, 지금까지. 길게 보면 30년 동안 잘 안 돼 왔고 짧게 보면 2년 동안 이게 안 돼 왔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없는 거 갖고 헤매지 말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하자. 그것이 바로 비핵지대다. 지금 전 세계 116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거든요. 유엔 문서도 있습니다. 유엔의 그 비핵지대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본 실사구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를 삼게 되면 프로세스를 갖다 짜들어가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추정컨대 미국의 그 핵 기득권 흔쾌히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동시에 이게 말도 안 된다, 일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비핵지대를 지지해야 한다고 줄곧 얘기해왔기 때문이에요.
또 1995년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비핵지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일종의 이제 국제 규범화하기 때문에 미국이 또 대놓고 아 싫어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미국하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북핵 해법 있으면 제시해봐라.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좀 탐탁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그걸 이루는 미국 행정부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역사적인 30년 동안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볼 때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익은 충분히 존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우리의 입장, 남북한의 입장이에요. 왜? 한반도 비핵지대 당사자는 바로 남북한이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 이게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6개국가 비핵지대에 속해 있어요. 또 유엔 총회, 유엔 안보리에서도 지지한다는 내용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쯤 되면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그게 제일 1원칙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원하지 않는 분쟁에 절대 연루되지 않겠다는 이런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 한미 관계에 미국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또 미국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지난 50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큰 전쟁이 그렇잖아요. 한반도에서 주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쭉 설명을 하면서 적어도 또다시 한반도가 어떤 강대국들의 이 다툼에 희생이 되는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미국이 딴 생각을 못하게 그랬어요. 사드를 갖다 좀 중국용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볼까?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좀 배치해볼까? 제재군 기지에 항공모함이라도 한번 보내볼까?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한반도의 평화가 올 것 같은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 또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 열린 2000년에도 그랬고 또 2차 남북정상회담과 또 6자전도 비교적 잘 됐던 또 북미 대화도 잘 됐던 2007년에도 그랬고 또 2018년에도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근데 이게 번번이 물거품이 되거나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반도에는 가능하면 지금과 같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선호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상 유지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또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현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과 같은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번번이 반작용에 제압을 당해왔습니다. 제압을 당해왔던 역사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실력을 제대로 키워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좀 절실함을 가지고 실천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